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리학에서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일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현상들을 운동이라 부릅니다. 물리학에서는 물체의 위치가 변화하면 운동이라 부릅니다. 물체가 운동할 때 시간에 따라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예측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물리학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다양한 운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규칙성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이 모아진 규칙성을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려 지구 주위를 돌게 하고요. 태양계 멀리 보내기도 합니다. 자동차와 주변이 부딪히지 않도록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원자나 분자의 움직임을 예측한다면 화학이 되고요. 생명체의 내부 물질이나 기관의 움직임을 예측한다면 생물이 됩니다. 지구, 달,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한다면 지구과학이 되겠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물리는 모든 과학의 근본 학문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물리량이라 부릅니다. 위치, 이동거리, 변이, 속도, 속력, 가속도, 운동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러한 물리량들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동거리와 변이는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둘의 차이입니다. 선생님이 왼쪽으로 100m 달려간 후 방향을 틀어 오른쪽으로 20m 이동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동거리는 이동한 총 경로의 길입니다. 여기에서 100m와 20m를 더하면 120m의 이동거리로 나옵니다. 변이는 출발점과 도착점,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사이의 직선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어진 직선의 길이 80m가 변이의 크기입니다. 변이는 방향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중 위치가 처음 위치의 왼쪽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변이의 방향입니다. 이동거리는 어떤가요? 왼쪽이었다 오른쪽, 이렇게 표현하는 건 멋이 없죠. 그래서 이동거리는 방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리해봅시다. 물체가 이동한 경로의 총 길이를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거리는 변이라고 부릅니다. 이동거리는 크기만 있고 방향은 없습니다. 이렇게 크기만을 가진 물리량을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변이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량을 벡터라고 부릅니다. 우주선을 멀리 쏘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할 양은 엄청납니다. 이때 매번 이동거리 변이라고 썼다가는 우리 손목이 나가겠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기호라는 걸 활용합니다. 이동거리와 변이는 shift distance의 첫 글자를 따서 S를 기호로 사용합니다. 이동거리와 변이는 다른 거였죠. 기호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변이는 S머리 위에 살짝 화살표를 올려줘서 벡터로 표시합니다. 속력과 속도는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이동거리와 변이를 이해했다면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방금 전 선생님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5초라고 해봅시다. 속력은 이동거리 120m를 5초로 나누면 됩니다. 24m/s로 나오고요. 초속 24m라고 읽기도 합니다. 1초에 24m를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니 선생님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속도는 변이 80m를 5초로 나누면 됩니다. 16m/s, 초속 16m가 나옵니다. 정리해봅시다.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동거리처럼 속력은 크기만 가지고 방향이 없는 스칼라입니다. 변이처럼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벡터입니다. 속력과 속도의 기호는
velocity의 앞글자를 따서 V를 사용합니다. 속도 위에만 화살표가 붙어있는 이유는 다들 알겠죠? 바로 벡터 표시입니다. 속력과 속도를 구하는 방법 역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것은 변화량을 나타내는 델타입니다. 델타 T분의 델타 S 이렇게 읽습니다. 지도 어플을 이용해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를 가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166.6km는 변이와 이동거리 중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동하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경로의 총 길이일 테니까 이동거리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처음 위치인 대덕고, 나중 위치인 서울대를 연결하는 직선을 그어봐야 우리는 변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를 이용해서 속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9시에 출발하여 11시에 도착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걸린 시간은 2시간이므로 속력은 시속 83.3km가 나옵니다. 속력, 속도 등 다양한 물리량은 평균값과 순간값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구한 속력, 그리고 앞에서 구했던 속력들이 다 평균 속력입니다. 학교에서 서울대까지 이동하는 동안의 속력, 빠르기의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순간 속력은 말 그대로 특정 순간의 속력입니다. 2시간이 아니라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측정해야 합니다. 운전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 구간 동안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과속카메라, 계기판 같은 장치를 활용하여 우리는 순간 속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순간 속력을 구하기 위해 짧은 시간 간격의 위치 변화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위해서 미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와우. 정리해봅시다. 빠르기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 평균 속력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건 순간 속력입니다. 평균 속력은 우리가 앞에서 구해왔던 속력이므로 이렇게 델타 T분의 델타 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순간 속력은 매우 짧은 시간 간격이 필요하므로 극한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이렇게 시간 간격을 0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미분으로 dt분의 ds라는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속도는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평균값과 순간값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평균 가속도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서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델타 t분의 델타 v는 델타 t분의 v-v0. 여기에서 그냥 v는 나중 속도를 의미하고요. v0는 처음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해됐나요? 이걸 잘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미분을 배우면 순간 가속도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와우. 가속도는 가속도를 뜻하는 acceleration의 앞글자를 따서 A를 기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호를 보면 느낌이 오죠? 가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벡터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0초에서 5초 사이의 가속도는 나중 속도 30m/s에서 처음 속도 20m/s를 빼주고 5초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2m/s제곱이 나옵니다. 1초마다 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2m/s씩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위가 아직 어색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m/s를 세크로 다시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린 이걸 세크분의 미터 곱하기 세크분의 1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크제곱분의 미터가 나오고 우리는 이걸 미터/세크제곱이라고 쓰고 읽습니다. 와우. 10초에서 15초 사이의 가속도는 나중 속도 20m/s에서
처음 속도 40m/s를 빼주고 5초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m/s 제곱이 나옵니다. 1초마다 속도가 왼쪽 방향으로 4m/s씩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리학 1에서는 마이너스가 주로 방향을 나타냅니다. 0초에서 5초 사이의 가속도는 운동 방향과 같기 때문에 플러스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속력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초에서 15초 사이의 가속도는 운동 방향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나타내고 속력이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표현하는 간단한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쉬운 내용인데도 조금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주로 갖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쉬운 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어렵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기본 지식은 매우 쉽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뒤에 배울 수많은 물리 이론들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기초적인 것을 배울 때는 따분해하고 어려운 걸 배울 때는 어렵다고 포기하는 자세, 여러분들이 꼭 버려야 하는 태도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 영상을 성실히 봤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내용을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학습지에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업에서 만나기 전까지 꼭 한번 풀어보고 옵시다.